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열쇠 수리공입니다. 이 일만 30년 가까이 했네요. 솔직히 한때 잘 나갔죠.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손님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손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공사장 노가다부터 술집 종업원까지 별의별 일을 다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헤어진 마누라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신나게 돈을 벌 때였죠. 아파트 현관부터 창고 자물쇠, 자동차 문 여는 것부터 온갖 열쇠는 다 취급했으니까요. 그때 번 돈으로 고향집에 냉장고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냉장고를 애지중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저도 요령도 많이 생기고 돈도 슬슬 생기니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는 누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였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인상은 별로였어요. 어찌나 깐깐하고 도도하던지 밥맛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죠. 그 도도한 느낌에 빠져서 제가 석 달을 조르고 졸라 사귀게 됐습니다. 아내는 당시에도 간호 쪽 일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단지 보조라지만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상당히 덤벙거리길 좋아했고 특히 술을 좋아해서 볼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회식이 있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주망태가 되는 겁니다. 그 전화 받고 제가 데리러 간 적도 몇 번 있네요. 하지만 그 외엔 우리 집에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간호조무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걸 원했고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더군요. 아파트 현관문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점점 열쇠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전자키 같은 걸로 바뀌더니 나중엔 번호만 넣으면 다 되니까 열쇠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히 제 일도 줄어들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디지털 도어락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히 매일 가게에 있거나 도어락 원리를 공부하느라 제대로 가족들을 챙기지 못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여보 나 회사 취직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갔는데 물건 팔면 포인트 적립해주고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어디 아줌마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물건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다단계였습니다. 집에 장판을 들여다 놓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어찌나 푹 빠졌는지 집안 식구들을 죄다 가입시킨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땐 다단계란 말도 생소해서 이렇게 하면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나 보다 속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엔 돈이 좀 들어와서 아내는 자랑스럽게 통장을 흔들어 보여주더군요.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휴먼 네트워크 시대라니까?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고 언제까지 열쇠나 따줄 거야. 여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보자. 응? 이러는데 저는 배운 게 이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천직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아내만 열심히 다니라고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거죠. 하지만 조금씩 안 좋은 소문이 솔솔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내가 웬 남자랑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에이 그럴 리가 이러면서 웃어 넘겼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봤다고 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내를 봤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봤다고 그러니까 슬슬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출장 수리 핑계로 아내가 뭘 하고 다니나 쫓아다녀 봤어요. 별다른 건 없더군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뭔가 설명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오해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플싸
아내가 끝날 때쯤 웬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이 아내를 자기 차에 태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동네에 있는 고깃집에 가서 둘이 신나게 놀더군요. 거기까지는 회사 동료들끼리 한잔한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네요. 예상했던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두 사람을 패대기 쳤고 아내는 싹싹 빌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엄청 갈등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할까? 하지만 당시에 제 상황은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일은 줄어들고 길바닥에 나 앉아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걸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이혼까지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게 되더군요. 정말 갈등을 많이 한 끝에 일단 아내와 이혼하진 않고 불륜남만 제대로 홍구멍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우리 마누라 바람 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계속 소문이 도니까 마음은 아내를 용서해야지 이랬지만 머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만 보면 화가 나고 괜히 짜증만 늘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아이만 잘 키워달라 이야기하고 저는 열쇠 가게 한켠에 살림살이를 간단하게 옮겨놓고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을 했죠. 전후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가끔 가게에 와서 둘이 싸웠어? 왜 여기서 청승맞게 호라비처럼 살고 있어?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열쇠 공부한다고 둘러대느라 혼이 났네요. 그렇게 한 3개월 별거를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디지털 도어락도 알아가고 아내도 어느 정도 반성한 것 같고 아이도 가끔 가게에 와서 보고 싶다고 칭얼대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죠. 아내는 미안한지 아무 말 안 하길래 남들도 전부 현관문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정작 열쇠집 현관문이 아직도 키잖아. 내가 내일 당장 디지털로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도 제가 용서해줬던 걸 눈치챌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현관문을 디지털로 교환해주니까 왠지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아내를 보는 것도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래, 아내도 이참에 정신 차리고 나도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열심히 다시 뛰었습니다. 자연히 일도 늘어났고요. 한마디로 살맛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일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가족이랑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언제 우리 여행이나 갈까? 이랬더니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당황하더니 언제? 이러는 거예요. 뭔가 또 심상치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장소랑 날짜 잡아보자고 말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느낌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넘어갔을 텐데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습관처럼 몸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아내의 이상한 반응을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 휴대폰을 살펴봤죠. 역시나였더군요. 웬 남자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놓고 사랑한다, 만나자 이런 말은 없었지만 뉘앙스가 바쁘지 않다면 이따 거기로 오세요, 드릴 말이 있어요 라든지 오늘은 그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일단 모른 척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였어요. 어떤 여자가 다급하게 전화해서 여기 아파트로 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길래 반갑기도 하고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빨리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하는데 디지털이라서 못 열겠다는 겁니다. 엄청 다급해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집안에 큰일이 났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니까 괜히 이웃집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얼른 출장 채비를 했죠. 생각해보니 다급한 마음에 호수도 안 물어본 거예요. 아파트에 거의 다 와서 근데 몇 동 몇 호죠?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제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한 동호수가 바로 우리 집 동호수였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진짜로 그게 맞아요?
라고 몇 번을 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맞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떤 여자인지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달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이 집이 아줌마 집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조용히, 최대한 조용히, 지금 남편이 이 안에서 바람을 피고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이 안에서 바람을 핀다고요? 오히려 되물으니까 그 여자가 놀라며 진짜로 주인 맞냐며 묻더니 상황 설명을 해주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랑 내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동안 아내의 수상한 행동도 있었으니 속는 셈 치고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죠. 근데 처음엔 조용조용하던 이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치며 우리 집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말리려는데 순간 저도 놀라서 다리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안방에서 놀란 채 나온 아내와 웬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어요. 남자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고 저를 밀치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자기 혼자 나뒹굴고, 아내는 저랑 여자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싹싹 비는데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작심을 제대로 했는지 핸드폰을 꺼내서 그놈과 아내를 마구 찍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증거 사진은 다 됐고 니들은 완전히 내가 매장시켜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 여자가 날 꼬신 거야 이러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먼저 꼬리쳤어? 이러니까 그 여자도 어이없어 하면서도 이참에 잘 됐다면서 그쪽 마누라하고 우리 남편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사진 찍은 거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군요. 그 사이에 아내는 계속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저는 아내에게 이젠 끝났으니까 여보라는 말도 하지 말라며 아예 싹을 제대로 잘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내랑 엮이는 것도 싫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인 불륜남에게 당신 뭐하는 사람인 줄 모르지만 정말 운 나쁜 줄 알아 이러면서 저는 집을 나왔죠. 솔직히 아내를 한 번 걷어준 제가 바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 바보가 될 수 없으니까 바로 이혼 소송 걸었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예 면담조차 안 했어요. 다시 쳐다보면 예전처럼 마음 약해서 괜히 받아줄까봐 법원에서만 만나고 그 외엔 대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나마 애엄마니까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안 했습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주고 쥐머리를 한다는데 너무 궁지에 몰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서 여지는 남겨뒀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나중에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아이는 만나게 해줄 테니까 괜한 일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습니다. 그 후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아내랑 아이는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천륜까진 막진 못하겠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조용한 열쇠집에서 죄를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2번이나 보고 그중 한 번 용서를 했지만 한 번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더니 이젠 사람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하고 아이도 곧 대학에 들어갈 나이라서 이젠 주변에서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인생에 다시는 여자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또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남의 집의 자물쇠는 제가 제대로 열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의 자물쇠는 한 번도 열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열쇠 수리공이 무슨 재혼을 또 하겠어요. 아이나 잘 크면 모아둔 돈으로 열쇠 박물관이나 열쇠 장인들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입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면 다시 또 도전 정신이 솟아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